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수학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결혼 8년차 아들 하나 엄마입니다. 맞벌이로 살긴 하지만 남편 버는 월급도 신통치 않은 데다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 보니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늘 신중하고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가 심한 것보다는 알뜰살뜰한 게 좋죠. 하지만 알뜰한 것과 궁상스러운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사는 형편이 나쁘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까지 궁상스럽고 치사스럽게 행동하나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보다 2살 어린 저희 신우입니다. 결혼을 여태까지 지켜봤지만 참 알뜰하고 검소하구나 이게 아니라 어쩜 저렇게 지 손해볼 짓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얄미울까 싶은 행동을 많이 해요. 제가 8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할 때예요. 저희 신우, 저희 결혼하는데 딱 20만 원 주더라고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보통 형제지간이 결혼을 하면 넉넉한 축의금이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혼수 정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돈 없다고 하면서 딱 20만 원 오빠에게 줬다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얼마 주던지 본인 자유니까요. 그런데 1년 뒤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에게 에어컨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오빠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요. 벽걸이와 스탠드 풀옵션으로 요구를 했고 가격도 꽤 비쌌는데 당당하게 해달라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냥 100만 원 선으로 TV 한 대 사준다 하라고 했는데도 저희 남편도 좀 허세가 심한 편이거든요.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에어컨 그까짓 거 못 해주겠느냐면서 큰소리치길래 결국 생활비에서 돈 꺼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선물이랍시고 저희에게 뭐 줬는지 아세요? 현지에서 파는 코코넛 오일하고 드림캐쳐 사왔더라고요. 왜 현지에서 노점에서도 많이 팔고 장식품으로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현지에서 그거 사봤자 다 해서 2, 3만 원이나 하나요? 근데 그걸 선물이랍시고 주다니요. 우리는 없는 살림에 자기한테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선물했는데요. 도리어 신우는 낭창하게 예쁘지 않냐고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보여야 되는 자기 시부모님들에게는 면세점에서 비싼 가방 사드렸어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께는 스카프 1개, 시아버지께는 벨트 하나 덜렁 선물했지만요. 오빠네 집인 저희한텐 그 코코넛 오일하고 드림캐쳐가 다고요. 안 주는 이만 못한 선물이라서 민망해서 어디 말도 못했네요. 신우한테 이런 거 받았다 하기가 그래서요. 신우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거다 보니 결혼하고 몇 개월 뒤 출산도 했습니다. 출산할 때 저희에게 출산 선물도 요구하더라고요. 오빠니까 또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아예 받고 싶은 거 상품명까지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유모차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말하기도 전에 냉큼 사줬고요. 저는 그때 우리 신우가 뭔가 착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오빠가 돈을 되게 잘 번다는 착각이요. 저희 남편 작은 중소기업 다니는데 그때 당시 월급 200이 겨우 넘었습니다. 제가 학원 일하면서 비슷하게 받았고요. 남편과 저 둘이 합쳐도 400 조금 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를 당연하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우가 결혼한 신우 남편은 꽤 큰 기업의 영업사원이었어요. 돈도 저희 남편보다 훨씬 잘 벌죠. 신우가 차라리 살림이 어렵거나 돈이 너무 없어서 오빠에게 뭘 자꾸 사달라고 하면 심정적으로 이해나 하죠. 사는 집이며 형편으로만 보면 신우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도 자꾸 오빠니까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 시부모님께도 부모니까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를 잘했어요. 저한테도 새언니 하면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잘했는데 제가 철벽 차단하니까 그 후부터는 자기 오빠한테만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오빠 돈은 저희 집 생활비 아닌가요? 본인은 친정 가족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달라고 하는 건 잘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저희 집에 오면 집에 있는 반찬도 잘 털어가고 제 물건도 잘 들고 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반찬을 만드시면 저한테 잘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 와서 먹어보고 맛있다 싶은 건 싹 털어가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말라고 우리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언니는 사돈어른한테 또 만들어 달라 하면 되잖아요. 언니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섭섭하게. 그리고 우리 그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쌀이며 반찬이며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잘도 들고 갑니다. 저도 처음엔 먹는 걸로 그러지 말자. 우리 엄마 반찬이 그만큼 맛있으니 저러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나중에야 들어보니 욕심만 많아서 저희 집 반찬 다 챙겨가 놓고 결국 안 먹고 버리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부터는 저도 더 이상 주기 싫더라고요. 반찬뿐이겠나요? 저희 집 오면 새로 산 식기나 제 화장품들도 어떻게 알고는 잘 들고 갑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해도 한번 써보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 몰래 들고 갈 때도 있었다니까요. 우라통 터져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그냥 귀엽게 생각하고 넘어가랍니다. 자기 여동생이 옛날부터 원래 그랬다고. 애가 야무지고 자기 입속을 잘 챙긴다면서 살아서 손해볼 짓 안 하고 엄청 야물딱지다 그러는 겁니다. 귀엽긴 개코가 귀엽고 야무지긴 개코가 야무질까요?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한테는 자식이고 가족이니까 좋게 보겠지만 저는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신우의 행동이 치사하고 얄밉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 임신했다고 우리 신우가 선물 주거나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출산하고 나니까 자기 애가 썼던 물건들 정리해서 선심 쓰듯 저에게 주더라고요. 아이 낳고 쓰던 물건 받는 경우 많으니까 다 좋다고 쳐요. 근데 쓸 수 있는 걸 줘야 고맙다고 하죠. 그나마 유모차나 트라이크, 바운서 같이 진짜 육아에 필요한 물건들은 진작에 다 중고로 팔았다고 했고 정작 저에게는 자기의 입던 옷, 젖병, 이불 베개, 치발기, 보행기 그런 자잘한 것들만 잔뜩 챙겨줬습니다. 부피는 또 엄청 컸지만 막상 열어보니 쓸만한 게 아예 없었죠.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옷은 둘째치고 젖병이나 치발기 같은 건 이미 입에다 한번 썼던 건데 그걸 어떻게 다시 쓰나요? 신우는 소독해서 다시 쓰면 된다면서 막 그러는데 저는 혹시 버리려고 하는 걸 나한테 준 건가 싶을 정도였죠. 게다가 아기 옷들도 침이나 토자국 때문에 성하지도 않은 걸 한 보따리 싸서 다 보냈더라고요. 괜찮은 옷이 별로 없는 걸 봐서는 분명 괜찮은 옷들은 중고마켓에 판 것 같았어요. 신우가 안 쓰는 물건들 거기다 잘 팔거든요.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고 처리하기 힘든 것들만 저에게 준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그중 입힌 거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처리할 때만 고생했죠. 많기는 또 엄청 많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준 보행기도 자리는 많이 차지했는데 제가 보행기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고 놔뒀다가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우가 준 것 중에 제대로 쓸 수 있었던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나한테 쓰레기 처분했나 싶은 생각밖에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시부모님 뵈면 생색이라고 하는 소리가 내가 먼저 애 키우고 그 물건 언니한테 물려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언니?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사서 돈 꽤나 깨졌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젖병이나 치발기 그런 구강용품은 다 새로 사야죠. 저도 다 새로 사요. 언니, 치발기 그거 다 실리콘이에요. 팍팍 삶아서 쓰면 된다고요. 젖병도 꼭지 부분만 갈아 끼면 되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사려고 하면 꽤 비싸요. 저는 말을 말자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내가 준 것들 중에 브랜드 옷도 많아요. 주변에서 선물 받은 게 많아서. 브랜드 옷이요? 솔직히 몇 개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있는 것들은 사이즈가 안 맞거나 토자국이 심해서 입히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신우가 나중에 저희 남편에게 아기 전동카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해준다 그랬고요. 네가 육아용품도 많이 줬으니까 하나 사줄게. 고마워 오빠. 내가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 사줘.
최저가 사이트 주소 보낼게. 최저가라고 해도 30만 원 후반대더군요. 이미 사준다고 했길래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 걸 마음대로 결정해? 겨우 30만 원 가지고 뭘 그래? 38만 원이 30이야? 40이지. 40이든 뭐든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솔직히 혜원이가 육아용품도 많이 줬잖아. 육아용품? 당신은 육아를 안 해보니까 그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 아가씨가 준 것들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는 데다 버리고 처리하는데 돈 더 들게 생겼거든? 쓰라고 준 건데 그걸 왜 버려? 못 쓰니까 버리지. 누구는 쓸 수 있는데 버리겠어? 근데 그런 거 받아와 놓고 뭐 좋다고 40만 원 전동카는 덥석 사주냐? 그만 좀 해라. 하나뿐인 오빠가 그 정도도 못 해줘? 남편은 자기가 더 버럭 화를 내더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남편 18번이었어요. 본인이 더 화내고 자리 떠나는 거. 저도 큰 싸움 나기 싫으니까 매번 그냥 참자 했던 거고요. 남편은 허세가 심해서 어디 가면 자기가 산다는 소리도 잘하고 그깟 돈 얼마냐 소리도 잘했어요. 정작 생활비 모자라서 곡소리 나는 건 저인데요. 남편은 자리를 피했지만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남편과 저는 생활비 문제까지 나오면서 싸우게 됐어요. 원래는 남편 월급에서 일부, 또 제 월급에서 일부만 빼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적금하고 모으면서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활비 제외하고는 다 써버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하도 난리쳐서 결혼 초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뒤늦게 보니 남은 게 거의 없었죠. 그걸로 또 한바탕 싸우다가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자기 월급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바꾸었고 모든 돈은 제가 관리하기로 합의봤습니다. 남편에게는 매달 용돈 명목으로 60만 원 제가 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유류비나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제외하고 딱 남편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만으로요. 남편은 자기 월급 자기가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면서 끝까지 궁시렁거렸지만 그렇게 치면 저는 제 월급 저 혼자 쓰나요? 결국 가족 생활비에 적금에 대출금 갚는 거에 다 쓰일 텐데 말이죠. 참 철딱서니도 없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 돈 관리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아이도 어느새 6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컸지만 저나 남편은 똑같았어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고 형편도 비슷했죠. 신우는 여전히 얄미운 짓을 잘했고 자기 집 차도 바꾸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쫌팽이 짓 하더니 그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 됐네 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 친정엄마께서 반찬 가게를 열게 되셨어요. 원래 엄마께선 이모 가게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이모 가게 접고 나서는 엄마도 한동안 쉬셨거든요. 엄마가 오랫동안 고생하며 주방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참에 좀 쉬셨으면 했는데 엄마께서 놀면 뭐하느냐고 노후 대비 겸 가게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가 1층에 작게 반찬 가게를 여셨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워낙 알아주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았죠.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를 여신다는 건 저희 시부모님께도 전해졌어요. 시부모님도 대박나시라면서 한번 찾아가서 화환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반찬 가게 위치를 듣더니 반색을 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거기 우리 혜진이 유치원이랑 엄청 가까운 곳인데 잘됐다. 앞으로 반찬 살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사면 되겠다. 그러더군요. 그 말에 저는 처음엔 좀 고마웠습니다. 신우네 집 근처에도 반찬 가게가 많을 텐데 구태여 저희 엄마 가게에서 사준다고 하니까요. 신우는 저희 집에 올 때 엄마 반찬도 종종 들고 간 적이 많다 보니 저희 엄마 반찬이 신우 입에는 딱 맞는가 보더라고요. 언니, 저 사돈어른 반찬 가게에 자주 갈게요. 그러길래 저도 웃으면서 고맙다고 많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화기애애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일 마치고 엄마 가게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네 신우 말이야. 우리 가게 참 자주 온다? 거의 매일? 주말 빼고는 엄청 자주 와.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그랬죠. 자주 간다더니 진짜 그러네? 신우딸 혜진이가 저 앞에 유치원 있지? 거기 다니거든. 그래서 자주 온다고 하대. 고모부가 밥을 또 엄청 먹는데. 그래서 밥하고 반찬도 엄청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반찬은 엄마 가게에서 다 사나 보다. 저는 정말 단골처럼 자주 와주는 신우에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제 말에 뭔가 곤란한 표정으로 웃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 돈을 안 내. 저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이야? 돈을 안 낸다고? 신우가 돈을 안 내?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반찬은 들고 가는데 돈을 안 낸단 말이야? 한 번도? 한 번도까진 아니야. 요즘은 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한 달 전에 신우가 엄마 가게에 왔더래요. 사돈 처녀라고 해도 자주 볼 일은 없으니 얼굴은 엄마도 긴가민가 했는데 저희 신우가 먼저 자기 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명주 언니 신우라고요. 저희 엄마는 사돈 처녀니까 더 반갑고 일부러 와준 게 고마워서 그날 신우가 고른 것들은 다 돈 내지 말고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왔대요. 아무래도 돈을 받기가 조금 그랬던 엄마는 몇 번 정도는 그냥 공짜로 들고 가라고 하셨다네요. 새언니 친정엄마가 하는 가게니까 일부러 오는가 보다 싶어서 고마워서요. 근데 그 후에 또 오길래 이제는 여기에 계속 오려나 보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계산을 해주려고 했는데 당연하다는 듯 맛있게 잘 먹는다고만 하고 반찬을 챙기더니 가더라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선 이번엔 그냥 준다고 안 했는데 가버리니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셨대요. 저희 엄마 말론 초반에 저희 엄마께서 몇 번 공짜로 준 것 때문인지 신우가 이제는 반찬을 공짜로 갖고 가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반찬이라고 해도 요즘은 채소값도 금값이기 때문에 꽤 비싸잖아요. 게다가 엄마 가게에는 국 종류도 많고 고기 반찬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가격이 꽤 됩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반찬을 막 챙겨가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낸다며 자기 덕에 여기 오는 사람들 많을 거라면서 그리고 홀랑 가버린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성격이 좀 무르신 편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망설이셨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마음을 먹고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웃으며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그러면 이것만 사겠다고 하면서 골라온 반찬 중에 딱 하나만 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표정도 완전 굳어서요. 기분 나쁘다는 티를 확 냈다는 거죠. 엄마 입장에선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와서 또 한참 이것저것 들어보고 구경하더니 또 반찬 딱 하나만 사더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선 제 신우고 하니까 왠지 신경 쓰여서 계산하면서 같이 먹어보라며 반찬 몇 개 더 담아주셨다네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만 계산하고 나갈 때 이것도 맛있겠다 저것도 맛있겠다 하면서 엄마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맘대로 몇 개 더 들고 간다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제 신우다 보니 오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또 하나씩은 계산하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다면서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진짜 얼마나 열불 터지던지요. 저희 엄마 저한테 말할까 말까 꽤나 고민하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딱 봐도 착하고 순하신 거 알고 일부러 더 그랬나 싶어서 부하가 더 치밀었죠. 아니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뻔질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반찬 사가면서 그걸 계산도 안 하고 가나요? 저희 엄마가 왜 신우에게 공짜 반찬을 퍼줘야 되나요? 엄마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무슨 그지도 아니고 맨날 첫날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저는 화가 단단히 나서 그 길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요 아가씨. 네 언니. 아가씨 요새 우리 엄마 가게 자주 온다면서요? 네 자주 가요. 왜요? 자주 오는 건 좋은데요. 왜 와서 계산을 제대로 안 하세요? 뭔 소리예요. 뭔 계산을 제대로 안 해요. 초반에는 아예 돈 안 냈고 나중에는 반찬 하나 값만 계산하면서 다른 반찬들 집어가고 그랬다면서요.
제 말에 신우도 엄청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더라고요. 아니, 사돈 어른께서 들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초반이죠. 나중에는 알아서 마음대로 들고 갔다면서요. 그래서요, 언니? 그거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네, 우리 엄마는 땅 파서 장사해요. 언니 너무하시네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그럼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왜 돈을 안 내고 가냐고요. 냈거든요? 똑바로 계산 안 했잖아요. 나 좀 황당하네. 사돈어른도 좀 그렇네요. 들고 가서 먹으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뒷담하세요? 진짜 기분 나쁘다. 저요, 유치원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사돈어른 반찬 가게 홍보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저 때문에 간 손님도 많아요. 그런 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홍보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장사 잘 돼서 6시 되면 남은 반찬도 몇 개 없거든요. 언니 진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네요. 한 팩에 3,000원, 4,000원 하는 반찬 그거 가지고 신우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나 진짜 너무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쁘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야말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집 상대로 뜯어먹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돈어른인 저희 엄마한테까지 뜯어먹으려고 저런답니까? 정말 염치도 없고. 저는 씩씩거리면서 또 신우 오면은 그때는 팔지 말라고, 아니면 돈 제대로 다 계산하시라고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신우가 몰래 들고 간 거 어림 계산해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너네 사정 뻔히 아는데 됐다면서 극구 사양하셨고, 그래서 결국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우는 그새 남편에게 다 꼰지른 건지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얘기 좀 하자더군요. 혜원이한테 들었는데 반찬 그까짓 거 갖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뭐? 반찬 그까짓 거? 그래. 들어보니까 뭐 한 팩에 2, 3천 원, 비싸봤자 5, 6천 원 한다는데 꼴랑 그거 가지고 신우를 무슨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냐? 혜원이가 울면서 서운하다고 전화 왔더라. 진짜 어이가 없네. 맡겨놨어? 우리 엄마 가게에 반찬 맡겨놨냐고. 가게에서 반찬을 사는 거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몰라? 아, 남이야? 남이지. 우리 엄마랑 네 동생이랑 뭔 사이인데. 와, 진짜 치사하게 군다. 그리고 네 동생? 진짜 막 가자는 거지? 너야말로 뭐 그까짓 반찬? 네 동생이 들고 간 반찬값만 해도 얼만 줄 알아? 얼만데? 반찬값이 비싸봐야 반찬값이지 뭐 얼마 한다고. 진짜 가족끼리 치사하고 더럽게. 그 말에 저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죠. 백날 이렇게 싸워봤자였습니다. 직접 보여줘야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네 동생이 먹는 반찬값 당신 말대로 얼마 안 하면 그거 당신이 내면 되겠네. 뭐? 당신 용돈에서 내가 제한다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제할게. 당신 말대로 얼마 안 하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 사랑하는 동생 반찬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와, 진짜 치사하고 더럽다. 맞아. 나 치사하고 더러워. 그렇게 할 거야 말 거야? 제 말에 남편도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렇게 해. 그까짓 돈 뭐 얼마나 한다고. 아우 정말. 그래 좋아.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니 획 나가더라고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싶었죠. 그리고 신우에게 문자 보냈어요. 아가씨, 앞으로 반찬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신우 2시간 뒤에 답장 오더라고요. 오빠가 얘기하죠? 저 울었다고. 네. 언니도 먹는 걸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 얼마나 홍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네. 앞으로도 저희 엄마 가게 이용 많이 해주세요. 네, 언니. 언니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풀게요. 웃기고 있네 싶었습니다. 풀긴 뭘 푸나요? 지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제가 앞으로 반찬 들고 가고 싶은 거 다 들고 가라니까 신나서 들고 갈 생각만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엄마께도 말씀드렸어요. 신우가 앞으로 사는 것들 계산하지 말고 다 영수증 모아달라고요. 내가 한 번에 계산한다고요. 엄마는 그걸 네가 왜 계산하느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걱정 마. 내 돈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신우도 김서방도 버릇 고쳐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주세요. 알았죠? 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하셨죠.
그 후부터는 예상대로입니다. 저희 신우 무슨 만능 이용권이라도 얻은 양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 가게 가서 반찬을 쓸어 갔어요. 저희 엄마가 반찬을 너무 많이 갖고 가서 이렇게 매일 많이 들고 가면 이걸 다 먹느냐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희 시부모님도 좀 챙겨드리고 친구들도 좀 나눠주거든요. 이런 게 더 홍보 아니겠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또 워낙 많이 먹어요. 먹는 것만 보면 무슨 씨름 선수 수준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사돈어른. 그리고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신나게 싸들고 가더랍니다. 저희 엄마 제 말대로 신우가 들고 간 것들은 빠짐없이 영수증 모아놓고 따로 장부식으로 적어도 놓으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용돈을 줄 때가 되었죠. 저는 엄마께 가서 얼마냐고 여쭤보니 세상에 반찬값만 50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어지간히 퍼졌나 보더라고요. 그거 보니 새삼 열받더군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엄마 반찬 가져다가 지 주변에는 온갖 생색 다 냈을 거니까요. 엄마는 괜찮냐 하셨고 저는 어차피 김서방 용돈이라고 하면서 50만 원 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급하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돈 잘못 보낸 것 같은데? 뭐가? 1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60 보내야지.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받은 장부와 영수증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뭔데? 뭐긴 뭐야. 아가씨가 사간 반찬들이지. 우리 합의 봤잖아. 당신 용돈으로 한다고. 당신 용돈 60에서 50 제하고 10 보냈어. 제 말에 남편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군요. 뭐? 반찬값이 50이라고? 그게 말이 돼? 직접 봐. 제가 장부를 주니까 남편도 놀라서 보더라고요. 아니, 얘네 집에 무슨 10명 정도 살아? 뭔 반찬을 이렇게까지 쳐들고 가? 세상에, 이게 진짜 김혜원이 다 들고 간 거야? 엄마가 영수증 다 끊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어제 결제해드리고 왔고. 말도 안 돼. 무슨 반찬 가격으로 50이. 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며.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지 말라며. 이 정도인지 몰랐지. 그럼 다 해봤자 뭐 5, 6만 원 드는 줄 알았어? 참 자기도 세상 물정도 모른다. 참 자기야, 아가씨가 엄마한테 따로 반찬 주문도 했어. 우리 엄마 주문도 받거든. 한우 갈비찜으로. 그것도 여기 넣을게. 뭐? 남편 입만 쩍 벌리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지가 지 입으로 그까짓 돈 어쩌고 반찬값 얼마나 하느냐고 해놓고 막상 진짜 영수증 받고 보니 기절 초풍하더군요. 그것도 지 용돈 다 털어야 되니까요. 남편 그 길로 다른 방에 가더니 신우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몰래 들었고요. 야, 김혜원, 너 양심이 없냐? 아무리 반찬 좀 들고 가라고 했기로서니 한 달에 50이 말이야? 뭐? 몰랐어? 야, 처먹기만 하고 돈을 안 내니까 몰랐지. 너는 옛날부터 보면 어쩜 그렇게 애가 뻔뻔하고 네 실속만 챙기냐? 내 동생이지만 진짜 징글맞다 징글맞아. 너 다음부터 우리 장모 가게 가지 마라. 왜는 무슨 왜야. 너네 집에서 처먹는 거 내가 내게 생겼으니까.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 집에서 소 키워? 너네 신랑 돈도 잘 버는데 내가 왜 피 땀 흘려 번 돈까지 너네 집 먹는데 내야 되냐? 이제부터 네 돈 주고 사 먹어.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할 땐 꿈쩍도 않더니 지 용돈 나가니까 그제야 발발 떨면서 동생에게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듣는데 코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오려고 했고 저는 거실로 달려가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은 저한테도 괜히 따지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0만 원 홀랑 결제하면 어떡해. 하라며. 됐다. 말을 말자. 반찬 먹으란다고 있는 대로 퍼다 먹은 내 동생이나 고지곧대로 내 돈 결제한 당신이나 어디다가 비교해. 됐다고. 남편은 지 분에 못 이겨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지 생돈 나가봐야 정신 차리지 싶었죠. 남편은 분했는지 아가씨에게 한 번 더 얘기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엄마 가게 가지 말라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언니, 그냥 갖고 가라더니 오빠 용돈으로 다 계산했다면서요. 어쩜 그래요? 어쩜 그렇긴 뭘 어쩜 그래요. 사랑하는 동생이 반찬 들고 가는 거 오빠가 계산 좀 해줄 수 있죠.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오빠가 그러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진짜 치사하네요. 앞으로도 엄마 가게 이용 많이 하세요. 차곡차곡 영수증 다 모아놓을 테니까. 됐거든요? 한 번만 더 가면 오빠가 우리 집 쫓아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진짜. 아가씨 반찬값 아껴서 부자 됐겠다. 그 돈으로 조카 선물 좀 사줘요. 우리 진영이 이번에 생일이거든요. 고모니까 선물 좀 주세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줄 건 아니죠? 아가씨 툭하면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하냐고. 내가 뭐 받고 싶은지 사이트 주소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걸로 사줘요. 뭐라고요? 진짜? 신우는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물 사달라고 하니 득달같이 전화 끊는 게 정말 끝까지 치사스럽고 더럽더라고요. 조카 선물 하나 사주는 돈도 아까워서 저런다니요. 남편의 으름장 덕분에 신우는 다시는 저희 엄마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뭐 자기가 홍보를 했니 뭐니 했지만 저희 엄마 가게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장사 잘 되고 손님 많거든요. 엄마는 오히려 신우가 가게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다는데 이제는 안 오니까 속 시원하다고 그러십니다. 남편은 기어코 신우에게 따져서 50만 원 돌려받았다고 하고요. 그 일로 남편도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는지 혜원이 걔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잘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잘 베풀어주는 오빠 좋죠. 하지만 그것도 본인 사정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 사정 뻔하고 또 남편이나 저나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남편만의 돈도 아닌데 늘 자기 가족한테만 선심 쓰듯 잘만 써댔던 우리 남편. 동생이 실속을 잘 챙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보 같고 실속 없게 살아왔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하네요. 게다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물건 사달라 하고 반찬 집어가던 뻔뻔한 신우. 천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냐마는 그렇게 꽉 막힌 놀부심보로 살다가는 가족이고 뭐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